AI가 없앨 직업은 의사 변호사가 아니다. 부모가 모르면 아이가 흔들릴 진짜 AI가 없앨 직업 탑10. 여러분, 오늘은 AI가 없앨 직업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가 없앨 직업은 의사 변호사가 아니다. 라고 하니 좀 의외셨죠?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의사, 변호사가 AI한테 밀린다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들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AI가 의사를 대체한다. 변호사는 곧 사라진다. 회계사, 번역가, 기자도 이제 끝이다. 이런 말들 보고 계시면 솔직히 우리 아이 뭘 시켜야 하나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막막해지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AI가 일부를 도와주는 것과 직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AI한테 대체된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변호사가 사라진다고요?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AI가 실제로 없애고 있는 직업은 따로 있다. 그리고 그걸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우리 아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AI로의 부분적 대체와 직업이 소멸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가 사라진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I가 의료계에 들어왔습니다. 영상 판독, 데이터 분석, 진단 보조 등 AI가 정말 잘합니다. AI가 법률 분야에도 들어왔어요.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서류 작성 등 법률 분야도 AI가 사람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AI가 그 일을 도와준다는 것과 의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건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계산기가 나왔을 때 수학자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복잡한 수학을 할 수 있게 됐죠. 카메라가 나왔을 때 화가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예술의 의미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일 중 데이터 분석 부분은 AI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앞에 앉아 그 두려움과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건 여전히 사람 의사의 몫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검색은 AI가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 그건 AI가 대신할 수 없어요. 즉, 의사 변호사라는 직업이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데이터 처리 중심인 업무만 AI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어떤 직업이, 어떤 일이 진짜로 없어지는 걸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AI가 실제로 없애는 직업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AI가 진짜 없애는 직업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AI가 없애는 직업 탑10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법칙만 기억해주세요. AI가 대체하는 직업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규칙 안에서 반복하는 일. 매일 같은 양식으로 문서를 만들고 정해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일. 이런 건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둘째,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핵심인 일. 정보를 찾아서 정리하고 전달하는 게 주된 업무라면 AI가 이미 더 잘하고 있어요. 셋째, 맥락 없이 처리되는 거래성 업무. 누군가와 신뢰를 쌓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 단순히 처리하고 끝나는 업무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직업들이 지금 실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탑10을 공개합니다. 10위 단순 번역가. 10위는 단순 번역가입니다. 번역가라고 하면 좀 놀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언어는 사람만의 영역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현실을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구글 번역, 팝하고 디프, 이 도구들 써보셨죠? 불과 몇 년 전이랑 비교해보세요. 품질이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번역업계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어요. 단순 문서 번역, 제품 설명서, 기술 매뉴얼, 이런 분야는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검수하는 형태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주 업무인 번역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라지지 않는 번역가도 있습니다. 문학 번역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감성을 살려내는 번역가,
특정 산업의 전문 지식을 갖춘 번역가, 이들은 AI와 공존하거나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9위, 데이터 입력 및 단순 사무직. 9위는 데이터 입력, 단순 사무직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가 진행됐습니다. 영수증 처리, 재고 관리, 서류 분류, 기초 데이터 정리. 이런 업무들은 회사에서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나 AI 도구로 대체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가 핵심인 직무는 이미 AI 전환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공무원 되면 안정적이야, 대기업 사무직 들어가면 괜찮아 라고만 말하기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무직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단순 반복 업무 비중이 높은 포지션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8위, 콜센터 상담원 스크립트형. 8위는 콜센터 상담원, 특히 스크립트 기반의 상담원입니다. 이미 ARS 들어봤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챗봇과 음성봇은 이제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서 복잡한 민원도 처리하고 맥락을 기억하고 감정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정해진 답변 매뉴얼 안에서 응대하는 것이 주 업무라면 그건 AI가 이미 더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대형 기업들이 콜센터 인력을 AI로 전환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어요. 단, 살아남는 영역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고객, 복잡하고 개인화된 문제, VIP 상담, 이런 건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7위, 기초회계 격리 담당자. 7위는 기초회계, 격리 담당자입니다. 전표 처리, 급여 계산, 정기보고서 작성, 세금 신고 보조, 이런 정형화된 업무들은 이미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요. 실제로 회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AI가 기초회계 업무의 80%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 CPA나 세무사처럼 복잡한 세무 전략을 세우고 기업의 경영 판단에 관여하는 고급 회계 전문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AI 도구를 활용해서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결국 회계 교육은 단순 부기격리가 아닌 전략적 재무, 세무 컨설팅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6위, 단순 콘텐츠 작성자, 정보성 글쓰기입니다. 6위는 단순 콘텐츠 작성자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핵심 단어예요. 블로그 포스팅, 제품 설명글, SEO용 기사, 뉴스 요약.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인 글쓰기요. 정보를 모아서 글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핵심 가치인 글쓰기 업무는 AI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요. 하지만 살아남는 글쓰기가 있어요. 자신만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 독특한 관점, 깊은 취재,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이런 것이 담긴 글은 AI가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 대본을 쓰는 것처럼요. 제 고민, 제 경험, 제 관점이 담겨 있거든요. 5위, 여행사 직원 패키지 예약 중심. 5위는 여행사 직원, 특히 패키지 예약 중심의 업무입니다. 이미 느끼고 계시죠? 여행 계획 세울 때 여행사 찾아가시나요? 에어비앤비, 스카이스캐너, 구글 플라이트 등 항공권, 숙박, 투어까지 AI 추천과 함께 직접 예약하는 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보를 찾아서 예약을 대신 해주는 것이 주 가치인 여행사 업무는 이미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살아남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럭셔리 여행, 의료 여행, 특수 목적 여행처럼 개인화된 고급 서비스. 이건 AI와 플랫폼이 쉽게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4위, 단순 법률 보조 업무, 패럴리걸 일부. 4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더 충격적일 수 있어요. 변호사 직업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보조하는 단순 업무들이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리서치 정리 등의 업무들이요. 실제로 미국 법률업계에서는 이미 AI 법률 도구들이 이 업무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일부 대형 로펌은 주니어 변호사와 패럴리걸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지식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업무는 AI가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범위 안에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AI 도구를 잘 활용하고 인간적 판단을 더하는 법률 전문가는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위, 방사선 영상 판독의 보조 인력. 3위입니다. 의료계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의료 분야 안에서도 AI의 취약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방사선 영상 판독, 병리 슬라이드 분석 보조, 의료 데이터 코딩 등 특히 영상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인 업무들이요. AI의 영상 판독 정확도는 이미 일부 분야에서 전문의사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안과 질환 판독 AI, FDA 승인을 받은 AI 진단 도구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사선과 의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AI를 해석하고 AI가 놓친 것을 잡아내고 환자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세부 업무가 자동화될수록 남는 사람의 역할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거예요. 2위, 기초금융상품 판매원. 2위는 기초금융상품 판매원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적금 상품 설명해 주시던 분들, 보험 가입 도와주시던 분들, 이미 변화 느끼고 계시죠? 모바일 뱅킹, AI 챗봇, 로봇 어드바이저 등 기초적인 금융상품 안내와 가입, 포트폴리오 추천까지 AI가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주 업무라면 AI와 앱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설계, 상속과 증여 전략, 기업 재무 컨설팅 등의 고급 금융 서비스는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단순 상품 판매가 아닌 전문적인 재무 컨설팅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1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전부인 직업.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특정 직업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이 핵심 가치인 모든 직업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잘 외우고 시험 잘 보고 정해진 답을 정확하게 내는 것. 그 능력 자체가 사실 AI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해진 기준에 맞게 정확한 답을 내는 것. 이건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실수도 없어요. 정해진 틀 안에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AI와 경쟁이 안 됩니다. 10위부터 2위까지 말씀드린 직업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반복적으로 시키는 대로 잘 처리하는 것. 그게 핵심인 업무들이 지금 AI에 밀리고 있어요. 반대로 AI가 못하는 건 이겁니다. 아무도 답을 모르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 틀려도 괜찮으니 새로운 방향으로 가보는 것.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걸 찾아주는 것.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AI가 대체할 직업 탑10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조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걸 알면 방향이 보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직업들의 공통점 다시 한번 보세요. 정해진 틀 안에서의 반복, 정보 전달 자체가 목적인 업무, 창의적 판단이 필요 없는 처리. 이것들이 바로 AI에 밀리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이에게 길러줘야 할 것은? 첫째, 질문하는 습관. 왜? 라고 묻는 아이가 문제를 발견하는 어른이 됩니다. 아이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하고 받아주세요. 둘째, 실패해도 다시 해보는 용기. AI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아이가 틀렸을 때 틀린 것 자체가 아니라 다시 시도하는 것을 칭찬해주세요. 셋째, 자기만의 관점. 같은 정보를 봐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 이건 데이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와 같은 뉴스, 같은 책을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이 세 가지 시험 점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도 아니고 AI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매일 저녁 아이랑 나누는 대화 한마디, 실패했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함께 고민하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아이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부모님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와 닿으신 부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AI가 절대 없애지 못하는 직업 탑10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